저는 숫자학원 원장이고 고3 수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고일 수업은 같이 좀 진행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구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2부로 나눠서 1부는 제가 진행하면서 입시의 현황,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2부는 저희 고등부 팀장님이 실제 학교들의 시험 문제 경향과 저희들이 어떻게 국어 내신 대비를 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시간은 어제 해보니까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 주시고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가 물어보거든요.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었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좀 이렇게 학원의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에 이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수업했던 학원이 수자 학원이고 수학 학원이었어요. 수학 학원 선생님이랑 인연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국어 수업을 하다가 학원이 되게 많이 커지게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막상 국어학원으로 바꿨는데 이름을 바꾸기가 뭐해서 애들은, 그 당시 아이들은 다 수자로 알고 있어가지고 안 바꿨고 그대로 왔습니다. 이름 바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온 거고, 저도 나중에 이름의 뜻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뜻이 뭔지 했더니 수석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자리. 그래서 검색하면 스님들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 용어라서.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알게 됐고, 이제 못 고치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업하시더라도 한 번 이름 정하면 바꾸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래서 수천억의 비용을 들여서 이름을 바꾸고 또 실패하죠. 그렇죠. 학원의 모토고요. 한번 일부러 띄워놨는데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겁니다. 실천하는 삶. 그러니까 뭔가 실행해야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한다는 점,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저희의 교육 철학,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실천력 높은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지도하고 안내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필수 포인트 해서 4가지 항목을 적어놨습니다. 재수는 없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수능시험. 일단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3개는 수단이에요. 수단. 뭐의 수단이죠? 예, 대학 갈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로 결국은 대학에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예비고일이니까 이 3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하나씩 지워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3개가 다 수단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집에 이 앞에 파워포인트로 띄워놓은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메모하시고, 원래는 이제 적으시라고 하고 이렇게 수업처럼 하려다가 그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는 없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2부터 입시제도가 바뀌는데, 우리 아이들은 해당이 없다. 그 입시제도하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재수생들과의 싸움이 벌어질 텐데, 재수생들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가 뚜렷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다만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지금 고1, 고2 아이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유는 아시겠죠? 지금 고1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재수를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고, 지금 고2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삼수까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의 중3 아이들은 입시를 치를 때, 대입을 치를 때 하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향 안정 지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닥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 여기 이제 적어둔 것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는 쉽지 않다. 이유는 재수생들 때문입니다.
어머님들 아시기에는 재수생이 정시만 지원할 것 같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단히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생활 3년 동안 잘 만들어 놓은 학생부를 재수하면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학 갈 수단 첫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 이 13%는 상위 10개 대학의 모집 정원입니다. 상위 10개 대학의 모집 정원. 그래서 100명을 뽑는다면 13명 정도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뽑는데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한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이거는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입니다. 석차 1등급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학교장 추천이 필수입니다. 일반고이고 1등급을 계속 받았고 추천받게 되면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10개 대학의 올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구체적인 전형 내용인데 여기서 좀 의미 있게 보실 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요. 빨간색 표시요.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의 평점 몇 점이냐, 몇 등급이냐, 1점 몇이냐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이 빨간색 글씨들이 뭐냐 하면 내신 성적 아닌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과 비슷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아이들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또 뭐도 있냐 하면 수능 최저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역에 어떤 지역의 고등학교 그래서 특정 지역의 고등학교,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똑같은 1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낼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능 최저도 있고 면접이나 뭐 학생부 종합과 같은 평가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에서 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외대 전형에 보면 교과 100인데 석차 등급 원점수 중 상위값을 반영한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석차 등급, 그 내신 등급은 4등급인데 원점수가 그 과목의 원점수가 95점이다. 그러면 뭐가 더 높죠? 원점수가 높죠. 그럼 원점수를 반영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신이 4등급인데 원점수가 95점이면 어떤 학교죠? 자사고 특목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온전히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장치들을 반영한 거다라고 해서 일단은 일반고이고 내가 대학을 조금 더 쉽게 가려면 무조건 이 전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고 아이들의 합격생 비율이에요. 되게 많이 붙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일반고가 유리하고 1등급이 중요하고 추천이 필요한데 이겁니다. 아이들이 해야 될 건 1등급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면접까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합격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냥 앞에 평점이 1점대여야 돼요. 그래서 거의 1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그리고 그렇게 실현해야만 이 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또 다른 수단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는 34%를 선발합니다. 많이 선발하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상위 10개 대학이라서 그렇지 전국 단위의 대학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뽑아요. 이 전형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이슈는 반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반영 안 하고 방과 활동도 기재하지 않고 독서 활동도 미반영하고 고교 어떤 출신 학교인지 학교도 가리고 블라인드 평가가 그거거든요. 어느 학교인지 가리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했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폐지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선발하지? 네, 이겁니다. 세특, 행특. 그리고 세특과 행특이 이게 이제 누가 작성하시는지 아시죠? 교과목 담당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게 글자 수가 10,000자 정도 돼요. 3년 동안 쌓이는 게.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위에 게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평가할 건데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독서 같은 건 어떻게 되냐. 반영은 안 하는데 학생부에 반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독서 기록을 따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특이나 행특에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선생님께 제출하고 그래서 그 감상문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과목과 연계하는 탐구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활동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이제 아까 여기 앞에서 이제 블라인드 평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블라인드 평가의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출신 학교를 가렸어요. 2021년에는 출신 학교가 보였던 때고 최근은 안 보였던 때예요. 가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일반고의 서울대 일반전형의 입시 결과가 합격률이 4.1% 줄었어요. 근데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7.2%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출신 학교를 가리고 나니까 가리고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뽑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건 누가 유리할까요? 얘네들이 유리한 전형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 유리한 전형,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대학을 목표로 하는 외고, 국제고 출신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잖아요.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반고는 기존의 그 학교의 입시 성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갈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이들을 잘 보내고 있다면 그건 그 학교가 잘 관리해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고는 기존 대입 성과를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여백에다가 써놓으시면 2등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2에서 3등급. 내신은 2등급이 마지노선이고요. 3등급까지도 괜찮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 가능선 도달하려면. 근데 뭐 일반고 기준이요. 2에서 3등급. 그래서 2등급까지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학교 선택의 기준도 2등급을 기준으로 많은 걸 말씀드릴게요. 교과목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너무 빠르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간추려서 압축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압축해서 정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드리려고 고민 많이 했고요. 여기 수능은 상위권 대학 40% 선발합니다. 그럼 지금 본 대학 가는 수단 3개 중에 가장 많이 선발하죠. 상위권 대학은 이걸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데 실제로 그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 입학처장이나 이런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능으로 온 아이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한 경우가 그 아이들이 훨씬 학교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 이거예요. 근본적 차이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오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목표나 자기 진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하거나 공부하는데도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계속 요구해요. 수능 이 정원을 좀 줄여달라. 이게 이제 이 전 정부에서 수능으로 많이 뽑으라고 해서 점점 늘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칠 때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학생부 전형으로 가려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제 선택 과목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데 주로 성적 상위권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거의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요. 그게 성적 처리 결과로 이점이 생겨요. 그래서 등급컷도 한 3, 4점 더 낮고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1등급이 한 3, 4점 더 낮아요. 이제 그 성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이과 아이들의 문과 침묵. 수학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도 중요해요.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냐면, 서울대에서 이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나서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의 신입생 절반 이상이 이과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과를
지금부터 정해놨다 하면 고등학교 가서의 학교 분위기도 엄청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과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와 문과 아이들의 분위기는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끝까지 이과에서 비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공대를 갈 때는 과탐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도 미리 챙기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수능은 방학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아주 치열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다 살펴봤고요. 결론을 내리면 학기 중에는 내신에 집중하자. 학교 생활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수능에 집중한다.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내신은 포기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 내신을 한번 망치면 난 이제 내신으로 안 해야 되나 봐. 나 정시로 할래.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을 버리고 정시로 집중하는 아이들이 점점 생겨나요. 지금도 저희 학원에 고3 올라가는 지금 고2 아이들이 정시 집중반의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 대비 2학년 1학기, 2학기까지 중간고사까지 하다가 또는 중간고사 때부터 그냥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해마다 보는 게 그 아이들이 고3이 돼서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쓸 때 다 써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기가 정시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내신을 공부 안 하고 버렸는데 고3이 돼서 원서 접수할 때,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그 시기가 되면 그냥 써봐요. 그러니까 돈도 낭비지만 이 자신의 마음을 소비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혹시 모를 기대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귀 닫고 눈 감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잡아주셔야 돼요. 너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선택했다면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우리 가보자.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거기에 이제 바람을 같이 넣으시죠.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2학교 4등급도 합격했던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학교 5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더라. 예, 거의 특목고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학생부 관리를 되게 철저히 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미끄러졌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능국어, 내신국어에 대해서. 수능은 1년에 딱 한 번 시험 보고 평가원에서 출제하고요. 평가 목적은 우리말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고, 얼마나 빨리 글을 읽는가가 아니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사고력 측정이 목적이죠.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고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부분, 기출 모의고사, 프린트, 그리고 여기 더하기, 크게 한번 써놓으세요. 외부 지문이라고. 외부 지문이라고.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결국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험 범위에 없는 내용입니다. 시험 범위에 전혀 없는, 전혀 새로운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보기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아마 광남고 1학년 2학기 시험에서 외부 지문만 17개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대원고 2학년 애들 문학 수업을 하는데, 그 대원고 2학년의 문학도 외부 지문이 한 5개 나왔는데 시험지 절반 정도입니다. 처음 보는 소설, 수필, 문학 시험인데 비문학 지문 이만큼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시험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 하면 결국 출제의 목적이 순위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든 순위를 결정해야 되니까 아이들의 그 실력.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줄을 잘 세우려면 어려운 걸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걸 넣는 가장 수월한 방식이 이겁니다. 수능형 문제 같은 걸 넣는 거죠. 수능형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글을 읽고 해석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글을 읽고 할 수 있는가가 수능에서의 주된 테스트인데, 똑같이 외부 지문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시험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학교들도 하더라고요. 중학교 시험에서도. 아이들이 워낙 광남중에서는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남중 아까 저희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맛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택지 5개인데 다 C예요. 애들은 다 처음 보는 겁니다. 이 5개를 읽고 문제에서 묻는 것과 지문과 맞춰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 보기가 이제 이건 짧은 편인데 처음 보는 소설을 시험 범위의 소설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읽고 풀어야 되는데 또 서술형은 조건에 따라서 다 써야 돼요.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내신 시험 보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지문 시험 범위 있는 건 다 공부해서 다 아는데 새로운 텍스트를 읽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수능 국어는 문법, 문학은 내신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수능 대비는. 문법은, 특히 문법은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신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와서 내신 문법은, 수능에 나오는 문법은 다 중학교 때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까먹으니까 계속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방학, 그리고 예비고일 과정, 겨울방학까지 이 문법을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정리할 겁니다. 방학을 이용한 집중학습이 필요하고요. 특강을 꼭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부 지문 문제 때문에라도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내신도 수능이고 수능 공부도 내신 공부다. 이걸 특히 국어는 저걸 구분해서 사고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면 내신 때만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수능 때 안 하고. 그래서 성적이 한계가 계속 있어요. 더 오르지 않는. 늘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범위 안에 것만 공부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꼼꼼함만 가지고 성실함만 가지고도 3등급은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래서 외부 작품에 대한, 외부 지문에 대한 읽기 훈련도 필요하고 교과서와 연계된 학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어 이해력, 응용력을 기르는 건 수능 공부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등한시하고 내신에만 치중하다 보면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학교 선택의 기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되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요.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분석해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인데요. 최근 거를 보시면, 광남고가 50%, 동대부고가 62%, 건대부고가 43%예요. 이게 이제 2023년 입시는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안 돼서 22년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동대부여고가 62%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서울의 고등학교가 212개가 있는데 일반고 212개 중에서 탑 9위예요.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광남고는 50% 정도, 재수생들도 이제 재수도 많이 양산하잖아요. 그래도 되게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이 연도의 아이들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든 가보자. 아니면 재수를 좀 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건대부고가 이때 43%였는데 일반고 재수 비율 탑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재수생 비율에. 요해 아이들이. 재수생.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일반고 중에, 서울의 일반고 중에 4년제 대학 진학률 꼴찌. 212등인 학교가 어디냐면 양재고등학교예요. 다 재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 애들이 학교를 잘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 안 좋은 학교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또 숨어있는 어떤 다른 논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다른 학교들, 대원여고는 이제 되게 높잖아요. 대원여고가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예, 음악 중점. 그래서 제가 이 수치 나온 거를 음악 아이들이 다 4년제 대학을 간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이 광양 자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원여고는 30%대 후반 정도다. 이건 거의 200위 정도, 190등 뭐 이 정도 되는 순위예요. 실제로 재수도 많이 안 하는데 진학도 많이 안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나지만 건대부고는 43%인데 재수하는 순위로 탑 10위에 들어갔어요. 재수생 비율로. 원래 그 자리는 늘 광남고였거든요. 광남고는 예전에 심할 때는 97%. 그러니까 졸업생의 97%가 재수한 적도 있어요. 통계 신문에 나오는데 강남권을 다 압도하는 수준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 정도예요. 분위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4년제 대학 진학률이고요. 보시면 이제 거긴 없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취도 이야기가 드릴 건데 A가 많다는 건 시험이 쉽거나 아이들이 내신을 되게 열심히 한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성취도 A가 많다는 건. 그 다음에 성취도 A가 적다는 건 시험이 어렵거나 애들이 내신을 열심히 안 하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광남고의 국어인데 이게 이제 2020, 2021,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이 아이들이 그대로 학년이 올라가면서의 성적 비율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신을 포기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는 겁니다. 국어 시험을 봤어요.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 선이 뭐냐면 이제 A를 받은 가장 많은 비율의 선을 제가 그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성취도 A를 받은 가장 많은 인원이 17%면요. 3등급까지는 A죠. 3등급이 23%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은 11%고 내신 2등급은 11%.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약 2등급 정도에 들어간 아이들이 성취도 A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거는 평균 점수예요. 과목 평균 점수, 전체 평균 점수.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위에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고3이 돼서 위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성취도 2거든요. 성취도 2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신 대비를 안 해요. 3학년 돼서 내신 안 하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죠? 수능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따기가 쉽냐? 그래도 2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10%의 아이들은 성취도 A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딱 1, 2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끝까지 내신 대비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저는 이제 국어만 가지고 하다가 혹시 영어를 볼까? 영어가 더 심할 텐데 하고 영어를 딱 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영어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2를 받는 아이들이 81%예요. 평균 점수 보세요. 35.2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겁니다. 41%의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때 난 내신으로 대학 갈 거야.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이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여기에 보면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계속 A를 받는 이 경쟁 구도는 있습니다. 이제 학교의 성격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영어는 왜 그러냐면 영어는 내신 대비를 하려면 지문을 다 영어의 시험범위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 자체가 수능하고 너무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으로 아예 정시로 갈 아이들은 학교 내신 아예 안 합니다. 근데 국어는 고3이 돼서도 하는 공부가 내신 공부가 수능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광남고는 이렇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좀 정리가 되시나요? 1, 2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계속 치열하게 경쟁할 거고 어느 정도 학교의 분위기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정시로 가자.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부여고 보십시오.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정말 치열하죠. A를 받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뭐냐 하면 내신을 준비한다는 아이들이잖아요. 내신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데 42%, 55%, 이때는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죠. 3학년이 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동대부여고 아이들을 보면 3학년 애들도 3등급을 계속 받아왔든 4등급을 받았어도 내신을 끝까지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 니네 어차피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정시하라고 얘기한대요. 거꾸로 그런데요. 거꾸로. 내신 좀 그만 잡고 있으라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영어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영어는
1학년 때는 이랬어요. 평균이 67이잖아요. 애들이 1학년 때 애들 영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지문 통째로 다 외우고 다 쓰고 있더래요. 그렇게 경쟁하다가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동대보육고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안 되겠다, 여자애들 못 가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48% 정도는. 이 중간에 이제 피치기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선을 보시면 돼요. 건대부고입니다. 건대부고는 여기 이제 고1 때의 30% 정도가 1등급 A등급을 받았고, 그러면 4등급까지 A라는 거예요. 성취도 A. 4등급 정도까지. 별로 줄지 않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A가 많다는 건 뭐였죠? 시험이 쉽거나 내신을 열심히 하거나. 그럼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는 건대부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A가 되게 많은 편이죠. 애들이 열심히 할까요? 시험이 쉬울까요? 예, 여기 보십시오. 평균 점수 보이시죠? 보통은 중간고사 때 좀 앞에 1학기에 어렵게 내거나 쉽게 내면 2학기 때 어렵게 내고 하는 조정들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보실 때 다른 학교들을 보시면 이게 소폭 조정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학교에서는 조정을 해요. 실제로 보면 여긴 66, 59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얄짤없습니다. 특히 1학년보다 2학년이 시험이 더 쉬워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겠죠.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실 건 학교의 경향이니까 지금까지의 경향은 그랬는데 앞으로도 쉽게 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쉽게 내는 경향이 계속 반복된다면 실수 싸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97점, 98점이 1등급, 95점이 2등급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더 어려운 싸움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쉽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 건대부고의 영어는 여전하죠. 예. 되게 많이 받는 편이죠. 포기를 잘 안 하네요.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저도 되게 의아했는데 왜 얘네는 D가 많지 3학년이 돼도? 그러니까 아예 버리지 않는 애들이 있다는 건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운 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그런 거죠. 1등급을 받으려면 내신을 준비한 아이들과 이 정도는 경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A가 많으면 시험이 쉽거나 내신 열심히 하거나. 그러면 A가 많은 학교 대표적인 게 딱 눈에 띄는 게 어디죠? 동대부여고죠. 그렇죠. 시험이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일단 A가 적으면 어렵거나 열심히 안 하는데 3학년들이 되면 대부분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적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동대부여고는 여기서도 성취도 A가 14% 정도 됐어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원고등학교 국어 여기 좀 특이하죠. 3학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평균 78점이죠. 시험이 쉬워서. 그럼 실제로 영어는 어땠냐? 영어는 이렇죠. 영어를 보니까 알겠죠. 안 하는구나. 안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대원고도 이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1학년 때는 A가 많고 2학년으로 가면 적어지다가 3학년 때는 확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에 어떤 걸 나타내는지 아시겠죠? 내신을 하다가 버리기 시작한다. 버리기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애들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첫 번째 시험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안에서 이걸 유지하며 갈래? 아니면 내가 한번 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그냥 이 길로 갈래? 이게 결정되는 거라서 일단 첫 번째 시험을 아주 잘 치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첫 시험이 뭐죠? 3월 모의고사입니다.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 정도 하고 우리 학교에서 몇 등 정도 하는구나를 알게 되죠. 뭐 전국 모의고사긴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입시에 반영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내신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학교 안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시험이에요. 반에서 그리고 전교에서 내가 몇 등 정도 하는구나 이 과목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원요고도 보시면 그렇게 치열하지 않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대원요고는 성적 처리를 1학년, 2학년까지는 그 음악반 애들하고 달리해요. 시험이 달라요. 단위수가 적어서 1학년 그 음악반 애들은 조금 더 실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으로 같이 평가를 안 하다가 3학년 되면 같이 하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여고인데, 그러니까 38% 정도의 진학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그 수치에서 음악 아이들을 빼고 나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기 많이 하죠. 3학년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고3만 가지고 한번 보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어요. 고3만 국어만 가지고 봤을 때, 요 위에 것만 보시면, 내신 안 하는 아이들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학교마다. 요건 거기 자료에 없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 사진 찍으시고, 아이한테 보여주고, 야, 너 어디 가서 경쟁할래? 이렇게 얘기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3학년입니다. 그래서 광남고는 공부하면 2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3학년 돼서도. 근데 이전까지 계속 해왔던 아이들이 한다는 거죠, 문제는. 관성에 의해서. 동대부여고는 계속 경쟁한다는 겁니다. 시험이 쉽지도 않아요. 수능 특강에 독서 들어가고 이러는데 쉽게도 안 냅니다. 여기 얘는 계속 경쟁하는 구도죠. 근데 여기는 좀 시험이 쉬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 꼭 드려야 됩니다. 대원요고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조건을 다시 바꿀게요. 우리 아이가 여학생이고 여자아이인데 여고를 가고 싶은데 이과를 원한다. 그럼 대원요고가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문과 애들은 그닥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 그런 특색이 있어요. 문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문과를 갑니다. 평균적인 겁니다. 꼭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문과인데. 평균적인 거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수학이 너무 큰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공계 아이들이 또 대학도 더 잘 가고 문과 대학까지도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과다, 여학생이다, 대원요고 이과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문과는 안 된다. 저희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문과는 안 된다. 남학생이 이과는? 그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면 다들 이제 시작되시겠죠.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알겠죠? 이제 영어는 이렇습니다. 영어는 포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되게 특이한 구조였죠. 근데 여기가 이 D하고 E가 많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내신을 포기한 비중 정도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81%,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진짜. 어떻게 81%지? 어떻게 평균이 35점이지? 그렇다고 영어를 못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수능 영어는 훨씬 잘합니다. 원한다고 원하시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몇 년째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어느 학교를 가든 크게 상관없답니다. 크게 상관없고, 아이가 자기가 가진 성향과 자기 그릇대로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 이제 다 정리해 드린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진학률이 높다. 어떤 학교 떠오르시죠? 높다. 동대부여고. 수시 준비 좋은 편이고 내신 받기 어려운 편. 면학 분위기 좋은 편. 하지만 수능 준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진학률이 낮은 편인데 그러면 수시 준비는 좀 덜 좋은 편이고요.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와 쉬운 학교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상위권들의 경쟁, 그리고 좀 쉬운 편인 학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지금 3학년 올라가는 광양고등학교의 국어시험에 어떤 시험이든 얼마나 어렵든 쉽든 1등급 컷이 거의 94, 96이에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광남 아니고 광양이요. 왜 그러지?
봤더니 저희 학원에 이제 어떤 아이가 그 거의 탑을 달린 애가 있는데 주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데. 예, 오는 거예요. 내신을 잘 받으려고. 걔네들이 이제 상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부동의 1등급 컷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죠. 이걸 고려하시고 면학 분위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진학률이 낮고 내신 따기 어렵다. 어떤 학교죠?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온 학교 있나요?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예, 광남,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진학률 낮은데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 좀 수월하다? 예, 건대부고 정도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쉬운 편이니까, 광남고에 비해서. 진학률 높고 내신 따기 어렵다? 예, D여고로 하겠습니다. D여고. 예, D여고가 2개나 있어서요. 예, 재수가 없으면, 재수를 안 한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 재수한다면 그냥 정시로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내신 성적 상관없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학교 사진이에요. 눈에 띄는 게 있으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막 다 이러고 있죠? 여기 애들 보이세요? 자기들끼리 놀고 있죠? 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예 아침 자습 시간 사진인데 수업 시간 사진도 있는데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넣었어요. 실제로 애들이 어떠냐? 정시를 해야지라고 아이들이 2학년 2학기 때부터 마음 먹으면 교실 분위기는 저렇습니다. 다 엎어져 자요. 그러니까 수능을 공부한다고 뭐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내신 대비 안 하고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안 합니다. 오히려 내 앞에 목표가 사라지니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일까 아닐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나라는 존재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혼자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무엇이 있죠? 환경이 있고 세계가 있어요. 결국 이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그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죠. 어떤 세계와 어떤 환경에 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고민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원장님 딸들이 있는데 어느 학교 보내고 싶어요? 나는 그냥 동대부여고 보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과를 원한다면 대원여고도 가능해. 그리고 남자아이였다면 광남고를 그냥 가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 잘 변하나요? 네, 사람 오셔서 아시잖아요. 배우자분들 잘 안 변하시잖아요. 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저기 가면 좀 나아질까? 저기 좀 아이들 내신 따기 쉬우니까 가서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시 접어두시고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고민을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기준은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비고일 수업 들어가서 해줄 거예요, 다. 요런 학교들의 경향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선택해봐라. 그러면 얘기가 좀 더 수월하시겠죠? 그쵸? 엄마만 정보를 알고 있고 아이가 모르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갑자기 왜 나한테 어느 학교 가래? 그러니까 이 학교에 관한 얘기는 제가 꼭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개강이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 예비고일 수업은 이제 이 3교시 체계예요. 이건 오자마자 하는 거고, 고전시가, 현대시, 비문학 독서, 선생님 3분이 들어가서 합니다. 3교시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 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변동이, 추가반이 더 개설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10시 반은 현재 마감된 상태고요.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걸 목표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 개강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준비된 내용이고요. 너무 어머님들께서 막 반응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야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때 반응 안 하거든요. 다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애들한테 꼭 얘기하겠습니다. 엄마들처럼 수업 들어라.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가 저희 뒤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질문하시면 더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고 이어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